시장에서는 야, 어제 PPI가 좋게 나왔네. 그러면 앞으로 8월, 뭐 9월, 10월 발표되는 미국의 CPI 역시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구나. 미리 시장이 예측하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PPI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죠. 미국 경제지표 나오자 침체 안 온다. 화덕 뉴욕 증시 가자. 자, 어제 미국의 7월달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PPI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생산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우리 PPI 배웠던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PPI는 어떤 지표의 선행지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은 근원 PPI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 좋게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근원 PPI가 보합세,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습니다. 변동이 없었고, 그리고 유의미한 게 뭐냐면 에너지, 뭐 식품 가격이 살짝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미국 CPI도 헤드라인 지표가 살짝 올라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왜? 식품이나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요게 반영이 되면서 헤드라인 지표는 살짝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근원 CPI. 요게 떨어지면은 가장 좋겠죠. 그래서 어제 발표됐던 에너지 식품 가격 올랐고 상품 물가도 같이 올랐어요. 상품 물가가 올랐다는 건, 소비가 나쁘진 않구나.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뭐다? 경기 침체다, 아니다? 경기 침체 아니다. 소비가 잘 받쳐주고 있다. 요 지표를 원하죠. 그래서 미국의 PPI나 CPI도 너무 좋게, 안 좋게, 너무 낮게 나와도 안 좋은 겁니다. 왜? 소비가 꺾였다고 판단하니까. 어느 정도 적당하게 나오면서 물가가 빠지는 지표들. 요게 가장 베스트. 근데 어제 뭐가 좋았냐면 서비스 물가가 빠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물가 중에 서비스업이 계속해서 물가가 견고했고 어떻게 보면 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비스 물가인데 그 서비스 물가가 올해 처음으로 하락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그래서 요거를 시장이 야 소비가 꺾였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야 처음으로 서비스 물가가 떨어졌네. 미국 연준 금리 인하 이거 좋게 할 수 있겠다. 좋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 발표된 미국 CPI도 낮게 나올 가능성으로 높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 자, 거기다가 한 번 더 때렸죠. 미국 중소기업 낙관론 2년 반 만에 최고. 전미 자영업 연맹 7월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에서 93.7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요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2022년도 2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영업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게 왜 중요할까? 자영업 수치. 우리가 경기 침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한 가지가 소비이기도 하지만 소비 말고도 노동시장이 중요하죠. 저번 주에 실업률이 높게 나오니까 경기 침체내 시장이 쭉 빠졌죠. 노동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미국의 노동시장을 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 미국의 중소기업. 미국의 중소기업만 한 33만 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미국의 그 경제 성장률, 경제 활동, 뭐 미국 GDP로 따지면 한 4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GDP 44%면 소비를 그만큼 차지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중소기업에 속해 있는 분들이 총 6,1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 고용의 한 46%를 차지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유연맹에서 그 발표되는 중소기업 낙관론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국의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는 의미겠죠. 자, 그럼 어제 지표만 볼게요. 미국 PPI를 봤더니 물가는 떨어졌네. 근데 미국의 고용시장은 조금 둔화되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견고해. 고용시장 견고하고 둔화되고 있지만 견고하고 물가는 떨어지고 있어. 이거 뭐죠? 경기 침체인가요? 아니면 연착륙인가요? 연착륙이죠. 골디락스죠. 경기 침체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했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못했다는 거. 자, 그게 살짝 아쉽기는 하죠. 자, 좋은 지표도 있었지만 안 좋은 지표도 있네요. 홈디포 고금리 수요 둔화로 매출 악화 경고 주가 2% 마이너스. 홈디포 실적이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홈디포가 일단은 하락한 이유가 있어요. 홈디포가 이제 주택용품, 이제 집에서 뭐를 인테리어도 꾸미고, 셀프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집을 좀 꾸미는 이런 그 제품들이 많이 파는데, 주택용품들이 많이 안 팔렸다는 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잘 팔리지 않았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인들이 집에서만 막 소비가 너무 줄어서 소비가 힘들고 집에서만 활동을 하진 않았구나.
우리가 코로나 때 홈디포나 이런 애들, 인테리어 업체들, 한샘도 그렇고 주가 미친 듯이 올라갔죠. 왜 그러죠? 집에 있기 때문에. 집에만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인테리어 수요가 늘어났죠. 자, 그럼 똑같이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미국인들이 소비가 줄면서 외식이나 이런 활동들이 줄고 집안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시작해. 그러면 어떤 소비가 증가할까? 물가가 높다 그래서 뭐 외식이나 이런 소비들은 줄겠지만 자연스럽게 어떤 소비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소비가 소비에서 이동을 하는 거죠. 외식이나 이런 밖에 야외 활동 소비에서 뭘로? 집안에서 인터넷 주문, 인터넷 쇼핑, 아이 쇼핑 이런 식으로 뭐 쿠팡이 됐던 뭐 아마존이 됐던 인터넷 쇼핑 구매력이 증가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홈디포나 이런 데들 집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인테리어 이런 관련된 용품들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홈디포 관련해서 실적이 매출도 좀 줄었고 높지가 않았어요. 그 뜻은 아직 미국 국민들이 뭐 물가가 너무 비싸서 소비가 안 될 것 같아서 집안에 머무를 정도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 요게 오히려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홈디포 실적이 안 좋은 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이유다.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주된 요인은 미국의 집값, 집값이 지금 굉장히 높죠. 높기도 하고 일단은 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의 공급과 수요가 지금 맞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해결은 금리가 조금 떨어져야 그래도 집에 대한 조금 투자라던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자, 이사 못하자 집수리도 안에 실적 부진 터널 갇힌 홈디포 주가. 그렇죠. 금리가 높고 집가격이 높으니까 이사도 당연히 못 가겠죠. 금리가 지금 얼마나 이사를 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집수리도 안 하는 겁니다. 부수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폭락장에서 줍줍했더니 대박 났네요. 강큰 개미들 환호.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씁쓸한가요? 아니면 본인들한테 해당이 되나요? 나한테 해당이 된다. 1번. 아니다. 남의 일이다. 2번. 한번 올려볼게요.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자. 여기에 해당된다. 강큰 개미에 해당된다. 1번.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8월 5일날 못 주었어요. 2번.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응? 정규 방송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멤버십 방송에서도 그렇게 주어야 됩니다. 경기 침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자, 그래서 8월 5일날 왜 우리가 주었어야 됐는지 지난 방송들 다 챙겨보세요. 한번 되돌려 보시길 바랍니다. 왜 주우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자, 미 국가부채 35조 달러인데 트럼프 해리스 세금 깎기 경쟁. 자, 7월달 미국의 부채 발표가 됐죠. 미국의 7월 재정적자 2,437억 달러, 전년비 대비 1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미국의 회계연도가 이제 9월 말일, 9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한 2달 가까이 남았죠. 2달도 안 되네. 한 50일? 50일 남기고 나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월간 적자가 2,437억 달러. 미국 국채 가격이 어제 떨어졌는데 여기 1조를 했습니다. 근데 두 대통령 후보는 어떻게 하겠다? 법인세 감면해줄게. 국채 더 찍을게. 재정적자 상관 안 하죠. 지금은 경제보다 뭐가 있다? 경제 위에 정치가 있다는 거. 정치로 판단하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을 읽으실 수 있어요. 경제적인 접근으로만 읽고 해석하신다면 지금 시장을 못 따라가신다는 거. 현금 대신 물물 교환 벌어질 판. 중국 국경에 무슨 일이. 자, 일단은 중국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 2022년도에 어떤 방송들, 어떤 분석들이 많았냐면 브릭스가 올라온대.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 결제로 들어갈 거고 달러는 종말될 거래.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안 된다. 브릭스 2000년도 초반 때부터 2010년도 초반부터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껏 나아진 게 없다. 발전된 게 없다. 위안화가 국제통화에서 얼마나 거래가 되냐. 요거는 굉장히 힘들다. 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랑 중국이랑 서로 사이가 좋죠. 서로 사이가 좋은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자, 요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러시아 은행을 이제 미국 은행이 쥐고 있죠.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물가가 튈 것 같아가지고 러시아 은행 제재를 못했어. 물가 튀고 경제가 많이 망가질 것 같아서. 근데 지금부터는 물가도 어느 정도 잡았고 미국 정부가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은행들을 막고
기존에 있는 해외 은행들 이런 것들 자금을 다 동결 때리고 이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 중국과 러시아가 뭐 원유를 팔거나 천연가스를 사거나 거래를 할 때 위안화 아니면은 뭐 루블화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서로 화폐로 거래를 했었는데 이게 막힌 겁니다. 막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물 교환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위안화를 사용하든가. 응. 그래서 지금 미국의 힘이 굉장히 막강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랑 중국이 어떻게 될까? 사이가 갈라질 수밖에 없겠죠. 갈라질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랑 중국이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은 좋겠지.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국경을 맞닿고 있는 국가는 사이가 좋아질 수 있다, 없다? 사이가 좋아질 수 절대 없다. 국경 분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랑 중국은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만 언제든지 사이가 깨질 수 있다. 요거 중국과 러시아 멀어집니다. 이미 중국, 러시아, 북한 요 세 국가에서 지금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죠. 북한이 중국을 등 돌리고 러시아 쪽에 붙고 있습니다. 요거 자체부터가 러시아랑 중국도 분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가져가고 싶어 하고. 이거 제가 한번 멤버십마다 다뤄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트럼프 대통령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금요일 날 아마 다뤄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국가들의 이해 상충도가 어떻게 보면 내년에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다. 우리 지금 중국이 굉장히 힘들다. 자, 최악의 경기에 지갑 닫은 중국. 실물경제 대출 19년 만에 첫 감소. 대출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왜? 어차피 부동산 담보로 대출 받아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누가 대출을 받겠어? 그리고 어차피 소비도 안 할 건데 대출 받을 사람은 없겠죠? 실물자산, 실물경제 대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 경기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자, 중국 상황 얼마나 심각하길래 특단 조치에도 비관론 퍼졌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그 중국의 인민은행이 뭐 하고 있냐면은 지방은행이랑 증권사 있죠. 얘네들 국채 매입하는 거를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야, 쉽게 말해서 너네 중국 국채 사는 거 막 사지 마. 얼마 전에 제가 인민은행이 지네가 찍은 중국 국채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 드렸었죠. 이상하네요. 일본은 지네가 국채 찍어서 사주고 미국도 국채 팔려고 안달인데 중국은 왜 지네 중앙은행이 국채를 팔고 있죠? 정부에서 돈을 찍는데 그 돈을 갖고 상업은행이 부동산도 사고 국민들한테 공급도 하고 시장에 돈이 돌게끔 윤활유가 돼야 되는데 그걸 갖고 뭘 사고 있다? 중국 국채를 사고 있죠. 그래서 인민은행에서 국채 던지면서 채권 가격 떨구니까 얘네들이 국채 사는 거를 못 사겠네. 잠깐 스톱하게 되죠. 거기에 이어서 정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민은행이 야 너네 지방은행 증권사 국채 하지 마. 국채 사면 안 돼. 얘네들 지방은행 증권사가 국채 사는 이유가 뭘까? 상업은행은 얘네들이 어차피 컨트롤이 돼. 지방은행이나 증권사 얘네들은 조금 컨트롤이 힘드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얘네들도 아는 거예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 중국이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중국도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공급할 거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네. 미리 국채를 살 수도 있겠죠. 이런 가능성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상황만 봤을 때 중국이 돈을 풀면 경제가 회복한다 안 한다? 단기적으로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힘들다. 힘들다. 수출이 잘 되거나 아니면 수출이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외환벌이 수단이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중국은 일어서기 당분간 힘들 거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크립토퍼리4 해리스 8월 15일 타운홀 미팅 개최. 요건 아마 저번 시간에 갖고 왔었던 건데 내일 개최될 겁니다. 그리고 8월 15일 요 크립토4 해리스 요거랑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 있죠. 오늘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벤트와 맞물리면 아마 시장이 분위기가 조금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중동전쟁 막을 건 가자 휴전뿐 15일 협상 타결은 글쎄
자, 이렇게 보시면은 중동전쟁 지금 관련해서 겁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면역력도 생겼고 크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정부가 최대한 막을 겁니다. 크게 벌어지지 않게끔 중동전쟁. 또 우크라이나가 난리죠. 우크라이나가 다시 러시아 또 침공해서 땅을 뭐 빼앗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협상에서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우 전쟁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큰 폭의 뭐 하락이라던가 조정에 영향을 크게 줄 거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확전이 되고 조금 상황이 심각하게 벌어지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것마저도 초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자, 코인베이스 7년 만에 하와이 시장 복귀, 거래 및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요거 의미 있습니다. 중요해요. 자, 볼게요. 하와이 현지에서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크립토 관련해서 이런 각종 규제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도 유의미한 거겠죠.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리스가 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좀 안 좋은 관점을 갖고 있다, 부정적이다, 비관적이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짜 실제로 본인이 안 좋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대선 전까지는 안 좋다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마 15일 날 아니면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부터 조금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해리스 표심 공략 위해서 친암호화폐 입장 취할 가능성이 있다. 전 공화당 경선 후보 비백 라마스 왕이 저도 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죠. 자, 민코인 배포 플랫폼 1일 수익 530만 달러 이더리움 등 추월. 솔라나 잘 나갑니다. 솔라나 생태계에서 발행된 펌프펀이라는 거 코인 발행하는 플랫폼 잘 나가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 이번 상승장 사이클에서는 솔라나 재미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CPI 2.9 롱입니다. 롱이에요, 그러면. 그럼 롱이죠. 좀 살짝 떨어졌는데, 이거 말아 올릴 겁니다. 2.9면은 롱입니다. 일단은, 근원 CPI도 한번 봐야 되는데, 참, 볼게요. 자, 헤드라인 지표는 좋게 나왔어요. 제가 오늘 방송 예습본에서 2.9 나오면 시장은 좋게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근원이 3.2 나왔네요.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9시 반에 이렇게 실시간 방송이랑 겹치면은 지표 발표 드리면서 항상 거의 적중률이 98% 정도 맞았죠? 근데 이렇게까지 틀린 적 처음이야. 어떻게 이렇게? 왜 빠졌지? 일단은 일시적인 거니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일단은 지표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3.2 뭐가 문제가 있을까? 렌트비가 올랐다고?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올랐고 렌트비가 다시 말아 올려. 아니 다시 말아 올리지. 요거는 아마 미국 증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 예습본에 써놨던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중요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중요했냐면 미국 CPI 요거 2.0 나온 거 2.9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2%대가 처음입니다. 물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난 그 이후 헤드라인 CPI가 2%대 나온 거는 처음이에요. 시장은 야 2%대면은 이제 연준이 얘기했던 2% 부합하네. 금리 인하 하겠네. 요게 첫 번째 좋은 거고 근원 CPI 볼게요. 근원 CPI. 근원 CPI에서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은 예상치대로 좋게 나오긴 했지만 렌트비입니다. 렌트비가 전월 대비 빠져야 유의미하게 계속해서 물가가 하락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지금 렌트비가 올랐다 그러면 시장이 안 좋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만으로 시장 다시 말아 올릴 겁니다. 말아 올리죠. 떨어질 거는 아니에요. 지금 지표로는 안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보셔야 돼.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야, 미국의 CPI 이러면은 시장 분위기 괜찮은데 좋겠는데.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자, 보시면 블랙록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또 유입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13일 날 어제도 유입세. 그레이스케일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유입세 좋다는 거. 이더리움도 유입세로 전환이 됐네요. 유의미합니다. 블랙록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역시도 유입세.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단은 14일까지 지표들 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3.0이었는데 2.9 발표됐고 근원 CPI도 좋게 나왔다는 거. 자, 내일 또 중요한 거. 내일은 소매 판매. 소매 판매. 요거 보셔야 됩니다. 소매 판매가 저는 나쁘지 않을 걸로 봐요. 요게 막 마이너스 높게 나온다 그러면 다시 경기 침체인가? 시장이 다시 착각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소매 판매 내일 이것까지 좋게 나오고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도 어느 정도 예상치랑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번 주는 좋을 가능성 높습니다. 롱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일 날 유로존 CPI 발표되고요. 23일 신규 주택 판매, 29일 GDP 발표됩니다. 요거 발표되는 게 두 번째 잠정치죠. 속보치가 2.8이었고 잠정치가 지금 예상이 이전이 2.8이었으니까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2% 중후반대 봅니다. 그러면 시장은 롱입니다. 시장 롱이에요. 2% 중후반대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은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다라는 걸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고 8월 20일, 24일인가 28일 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죠. 그것까지 실적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30일 날 근원개인 소비주 PC 요거는 뭐 지켜보셔야 되겠는데 요것도 좋게 나올 가능성 높다. 그리고 9월 19일 연준 금리 결정 있죠. 그래서 8월달, 9월달은 요렇게 시장이 마감된다는 거.